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4월 2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플러스 0.2%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빨간불이었지만 저는 결코 오늘은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아마도 삼성전자에 많은 상승이 있었고 그게 시장을 다소 왜곡시켰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코스피는 플러스 0.2%였고 또 코스닥은 마이너스 2.3%. 오늘은 굉장히 크게 급락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제외했다면 코스피도 거의 1% 가까이 하락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시장이 모두 좋지 않았었고 그 내면에는 최근에 환율이 많이 뛰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1350원까지 올라갔고 또 국제유가도 80달러 중반대까지 최근 들어 가파르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상승을 방해할 수 있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 보시고요. 그럼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들 이쪽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특히 삼성전자 관련주가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자동차 관련주라든지 제약바이오 업종,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은 굉장히 좋지 못했었네요. 또 추가적으로 코스닥은 오늘 2% 이상의 급락이 나왔던 만큼 오히려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특이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HPSP,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이쪽은 모두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이 급락이 나왔다고 해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여전히 빨간불을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이 1조 원의 많은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기관은 3,400억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지만 그걸 압도할 수 있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와 함께 다시 한번 900포인트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이 1조 원가량의 정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최근 들어서 매수세를 한번 살펴보세요. 3월 19일부터 볼까요? 자, 약 2주 동안에 5조 원가량의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제 기억에 과거 상승장에서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오늘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반대로 오늘 외국인의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었죠. 또 오늘 현대차가 3% 이상의 급락이 나왔었고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네요. 반대로 삼성물산은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우선주, 알테오젠,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를 압도적으로 많이 매수했어요. 그리고 기관은 KB금융, SK이노베이션, S-오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기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지난주 금요일에 PC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었고 그 때문에 미국 시장에 큰 변동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은 플러스 0.1%였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2%, 다우지수만 마이너스 0.6%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반도체 지수는 어제 1%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 흐름과 비교했을 때는 좋은 흐름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니케이 지수를 보면 일본 니케이는 보합이네요. 대만은 1%의 상승이 나오고 있죠. 역시 반도체 관련주가 많이 포진해 있는 만큼 반도체 쪽이 시장을 이끌어간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중국 증시도 오늘은 보합이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를 보면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이거든요. 그리고 코스피는 플러스 0.1%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보면 지금 보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라든지 또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삼성물산도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코스닥 내에서는 에코프로 또 삼천당제약 여러가지 종목들의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가 보합을 유지한다고 해도 저는 대부분의 수급들이 삼성전자로 향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때문에 지수 자체가 왜곡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삼성전자가 3.5%의 급등이 나오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어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지수가 1%의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보합을 유지했다면 반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기업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우선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이 나왔던 표면적인 이유는 SSD 가격을 25% 인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깊이 내용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이런 기사가 나오기 전에 아마 주말쯤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에서 130조 원을 투자해서 AI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규모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보다도 무려 100배 이상의 규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AI 반도체 때문에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AI 특수를 누리고 있잖아요. 물론 삼성전자는 조금은 늦게 출발했지만 최근 들어 그 특수를 누리고 있고 그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AI 특수가 이어진다면 단순히 AI 반도체, 즉 HBM을 넘어서 이 데이터 센터 확장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본격적으로 확장이 된다면 여기 소제목을 보세요. 당연히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저장 장치,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저장 장치의 50%를 삼성전자가 점유를 하고 있고 그 가격을 25% 인상을 한다는 것이 지금의 주가 상승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AI 때문에 많은 반도체 관련주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그 효과를 최근 들어서 보고 있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AI 특수가 계속 이어진다면 분명히 데이터 센터 확장도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센터가 확장이 된다면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저장 장치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저장 장치의 50%를 지금 삼성전자가 점유를 하고 있고 그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 25% 가격을 인상한다 라는 것은 당연히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면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도 유일하게 지금 3%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최근의 상승을 본다면 어제까지만 볼게요. 이 구간 이때까지는 단순히 업황 회복이라든지 삼성전자가 못 갔던 부분에 대해서 따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상승은 최근 상승에 대한 이유하고는 조금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많은 상승이 나왔지만 혹시나 조정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렇게 깊지 않을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5,000원까지 거의 근접하게 올라왔어요. 때문에 지금의 목표를 90,000원이라든지 뭐 85,000원 이렇게 짧게 보지 마시고요. 저는 최소한 직전 고점 월봉으로 보면 96,800원이죠. 그 이상이라든지 10만원 이상의 목표를 잡아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월봉상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대체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이 더 길었었고 올라가는 구간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1년도 이후부터 볼게요. 올라갈 때는 한 2년 정도, 쉴 때는 3년 이상, 그리고 올라갈 때도 2년 걸렸죠. 그리고 또 쉬어가는 구간도 이때는 2년 정도. 이렇게 얼핏 보더라도 올라갈 때는 빠르게 올라가고 또 쉬어가는 구간은 올라가는 구간 그 이상으로 더 오랜 기간 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2017년 당시 이때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때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2600포인트를 돌파했고 또 삼성전자도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던 당시였습니다. 혹시 그때 주가 상승의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서버용 반도체. 이 서버용 반도체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역사상 신고가를 달성했고 코스피도 처음으로 2600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AI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AI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시장도 굉장히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커진다는 것은 2017년에 상승을 이끌었었던 서버용 반도체 호황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017년 당시 상승을 주도했던 그 내용에 더해서 AI 특수까지 두 가지 모멘텀이 붙은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못해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데까지 목표를 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자동차 관련주도 오늘 조금 빠지고 있어요. 3월에 실적 발표가 나왔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실적을 발표했었고 그 때문에 주가의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재료의 좋고 나쁨을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주가를 올려주는 것은 특히 자동차는 기관하고 외국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었죠. 때문에 수급을 잘 살펴보시고요. 이런 좋지 않은 내용이 있었고 또 오늘 주가가 좋지 않다고 해도 특별하게 외국인의 이탈이 없다면 다시 충분히 추세가 반전될 수도 있으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분은 꾸준히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과 함께 어느덧 85,000원까지 주가에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내심 이번 달 안에 9만원을 돌파하기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